통제 미비점이라는 것은 내부 통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하나의 구성 요소 또는 복수의 구성 요소 및 원칙들의 결함이 존재함을 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의 효과성 테스트에 따라서 미비점으로 설계 미비점이 등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 테스트를 통해서 예외 사항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외 사항들이 무조건 미비점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예외 사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예외 사항을 미비점으로 등록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외 사항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고 이해해야 돼요. 이 예외 사항이 왜 나왔을까를 갖다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목적이 충족되었는지, 이 테스트를 하려는 이 테스트의 목적이 충족되었다는 것은, 자, A와 B를 비교하는 것이 테스트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면 테스트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외 사항으로도 등록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테스트 목적이 충족돼 가지고 이런 미비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A하고 B를 비교해 가지고 그걸 테스트를 하는데 옆에 딱 보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정보에 빈칸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정보를 들어야 되는데 안 넣은 것들이 있어요. 담당자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은 내가 이번에 하는 테스트는 A와 B를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외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지만 저쪽엔 비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예외 사항으로 넣어서 다른 예외 사항들과 다 모아서 평가해 가지고 그 미비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 목적이 충족되면은 예외 사항이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등록해서 예외 사항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가 충족됐어요. 되면 일로 가고 충족됐고 그 다음에 충족이 안 됐어. 그러면 표본을 확대하면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획득 가능한지, 그렇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 우리가 50개를 평가해가지고 예외사항이 나왔는데 그걸 50개 더 했을 때 이게 그 50개 더 한 데서는 예외사항이 안 나올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올 거야. 그건 뭐냐면 이게 이 샘플이 모집대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거야. 그럼 미비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는 진짜 이건 무슨 뭐 눈에 귀신이 쓰이지 않는 이상 이럴 수가 없지. 하여튼 아주 극히 예외 사항이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샘플 수를 확대해 가지고 진행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테스트 범위 확대 후에 재평가해 가지고 테스트 목적이 충족되면은 이거는 무시할 만한 예외 사항으로 등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무시할 만한 예외 사항으로 등록되는 것 말고 나머지 케이스에서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합쳐서 미비점으로 운영의 미비점으로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미비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효과성 테스트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경영진의 모니터링, 내부 감사 업무, 외부 감사, 감독기관의 업무에 관련돼서도 지적 사항들을 갖다가 미비점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미비점들은 이제 통제상에서 이제 나온 미비점들이죠. 그 미비점들은 우리가 이제 미비점들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발생 가능성, 잠재적 왜곡 표시의 크기, 그 다음에 보안 통제. 그게 미비하더라도 그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통제들, 그 보완할 수 있는 통제들이 있으면은 미비점 평가에서 심각성이 좀 떨어지겠죠.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객관적 관리자의 판단. 이 객관적 프루던트 오피셜이라는 얘기인데 이 객관적 판단은 재무도 잘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이상형의 인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평가에는 굉장히 판단이 많은데 그 판단에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객관적 관리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무보고 감독기구의 판단, 그다음에 타 미비점과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이 미비점이 단순한 미비점인지 유의한 미비점인지 중요한 취약점인지를 갖다가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비점을 딱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단순한 미비점과 단순하지 않은 미비점으로 구분이 되겠죠. 이 단순한 미비점과 단순하지 않은 미비점은 보면 알아요. 단순해. 그렇죠? 헷갈려.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유의한 미비점 이상이 되는 거죠. 단순하지 않은 미비점은. 그렇죠? 그 중에서 이런 징후를 가진 미비점들이 있어요. 특히 고위 경영진에 의한 부정이 발견된 경우, 이거는 금액의 크기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거는 취약한 중요한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 관련된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중요한 취약점을 갖다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요한 취약점 말고가 유의한 미비점이에요.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면 단순해까지는 가요. 그러다가 헷갈려. 이게 단순하지 않은데? 그럼 그거 다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고 그 중에서 취약한 미비점을 갖다가 판단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유의한 미비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취약점이 있으면은 이거는 감사 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의견 제안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미비점을 갖다가 구별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비점 평가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통제 미비점 관리가 있는데 우리는 앞에 설계 평가와 운영 평가에서 통제 미비점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원천의 통제 미비점이 등록이 될 수 있죠. 회계 감사 시에 지적사항, 그 다음에 외부 규제기관의 지적이라든가 우리가 기말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은 저쪽 그 맨 마지막에 가서야 할 수 있으니까 모의 테스트를 하거든요. 드라이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드라이런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 미비점으로 등록을 해서 1차적으로 이 통제 미비점들을 갖다가 분류를 합니다. 단순 통제 미비점, 뭐 이렇게 통제 미비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미비점들이 있으면은 평가 기준일 전에 이걸 갖다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비점 관리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미비점들을 보고서 자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회의를 갖고 그 다음에 개선 계획을 세우거든요. 개선 계획을 세우고 개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개선 담당자를 지정을 합니다. 개선 담당자. 이걸 누가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선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고 그러면 개선 담당자가 있으면은 통제 설계를 변경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개선 담당자가.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는 설계 변경에 대한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고 설계 변경, 설계에 관련된
미비점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미비점이면은 설계 변경에 대한 권한은 주지 않고 그냥 설계 개선에 대한 미비점 개선에 대한 과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설계 변경이 해야 된다면은 통제를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게 미비점이 개선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개선 사항을 갖다가 반영해서 문서화를 갖다가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개선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제 미비점 안에는 개선 활동이 끝나면은 두 개로 나눠지겠죠. 개선된 미비점, 개선되지 않은 미비점.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보고 미비점 관리에서 여기 보고 미비점 관리에서 그 개선되지 않은 미비점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고 미비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비점을 평가를 할 때 우리는 원칙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으로도 모아보고 개정 과목으로도 모아보고 이렇게 해서 조합해가지고 미비점을 갖다가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분류를 해서 운영 실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감사위원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 감사 의견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미비점의 관리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평가 기준일이 이렇게 12월 30일이 있잖아요. 이 12월 30일이 있는데 그 전에 설계를 개선을 해야 되고 미비점을 갖다가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비점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에 이게 미비점이 발견되면은 그때 고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연말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거는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한 이 정도에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발견되면 무조건 미비점이에요. 왜? 평가 기준일 현재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중간 평가 기간에 모의 테스트를 하던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비점이 발생하면은 그것들이 평가 기준일 전에 설계 수정이 개선이 일어나야 된다. 그 기간은 그다음에 설계 수정이 일어난 다음에 최소 2개월 이상은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2개월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무조건 2개월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컨셉은 뭐냐면은 우리가 통제의 효과성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통제가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그게 존재하고, 그렇죠? 설계가 되어 있고, 기능하는, 운영되어 있어 하고,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설계만 고쳤다고 이게 미점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설계를 고치고 그것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려면은 충분한 모집단이 형성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설계는 고쳤는데 운영을 테스트를 할 수 있을 만큼 모집단이 모여 있지 않다면 그거는 설계가 고쳐졌더라도 그건 미비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증거를 갖다가 획득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운영 평가하는데 필요하냐, 그렇죠? 그거는 통제의 성격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평가 기준일 전에 통제가 적절히 설계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통제의 성격이나 그 운영의 수행 빈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획득할 수 있을 만큼 모집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앞에서 보자고요. 이게 이제 이거는 통제 목표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PLC하고 ELC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 ELC는 길어요. 그렇죠? PLC는 짧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제 방법을 보면은 수동하고 자동을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은 샘플링을 한 개, 두 개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ITGC의 효율성이 평가되면 효율적이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100개를 하나, 1개를 하나 평가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ITGC에 관련된 그 자동 통제인 경우에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수정이 평가 기준일에 가까워도 그거는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수동은 자동보다 긴 평가 기간이 필요하다. 모집단 획득 기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제 수행 빈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하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3달에 하나의 샘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관련된 트랜잭션에 관련된 증빙 하루에도 수만 건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한 달이면도 그러니까 며칠만 돼도 충분한 감사 증적을 가질 수가 모집단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한 달 안에서도 결정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감사인과 회사와의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설계를 다 고쳤는데 이게 왜 미비점이지요? 라는 질문을 가끔 받아요. 네. 자, 설계가 적정하게 고쳐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그게 운용되고 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은 그건 고쳐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 기준일 상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은 그거는 보고 대상 미비점은 아니에요. 뭐 자체 내부에서 보고할 수 있지만 감사 보고서상의 의견을 제하는 미비점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미비점까지 평가가 끝났으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우리가 이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감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정회계법인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이게 2019년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비적정 의견 사유 분석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9년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2조 단위의 회사들이 처음 감사를 갖다가 받기 시작한 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2004년부터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다음의 결과예요. 그렇죠? 그 결과를 보면 2015년도에 범위 제한의 감사 의견 제한이 범위 제한 때문에 나온 게 32.6%. 그 다음에 자금 통제 미비, 그렇죠? 비경상제 거래 통제 미비, 기타 합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범위 제한이라는 것은 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준비를 안 해가지고 범위 제한으로 해가지고 의견 적정이 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금 통제가 미비하다, 비경상적 거래 통제가 미비하다 해가지고 이거는 재무제표
작성과 그다음에 저기 나머지 그 부정방지 쪽에 그런 쪽에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 거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또 단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재무제표 수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금액이 변화가 있다. 그거는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격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저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2.9%가 단기 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이라는 거고, 자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이게 적격성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재무제표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스스로 만들지 않고 외부에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적격성 있는 사람이 존재해야 돼요. 그게 내부 회계 구성 요소예요. 통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회계 인력의 전문성 부족, 그다음에 정보기술 IT 통제 미흡, 업무 분장 미흡, 기타 합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부 통제의 본질적인 이슈가 비적정 의견의 사유예요. 그걸 요 비교를 해서 보면은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향후적으로 이렇게 전문화된다는 내부 통제의 핵심적인 기능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니 미비점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미비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가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도입 15년 차, 4년, 18년 차에 요 당시는 15년 차겠네. 15년 차에 의견들은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를 감사인들도 점점 지식이 쌓이면서 굉장히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담당자들도 깊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거의 다 되는데, 자, 우리 회사의 현재의 내부 통제 수준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은 unreliable, 그렇죠? 통제 활동이 설계되거나 존재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이게 되게 많을 거예요. 자, informal, 통제 활동이 설계되거나 존재하지만 적절하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것도 많을 거예요. 네, 스탠다드, 통제 활동이 설계되거나 존재하고 적절하게 문서화되어 있음. 지금 컨설팅을 받으면은 요게 목표인 거죠. 문서화까지 하는 것들이 목표인 거고, 모니터드, 표준화한 통제를 주기적으로 설계와 운영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저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드, 경영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지속적으로 계산하는 통합된 내부 통제. 이게 이제 옵티마이즈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목표가 이거고, 그다음에 운영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가야 될 목표가 최소한 이 정도 되어야지 된다라는 지침이죠. 근데 지금 대부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 문서화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문서화를 하고 제도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프루던트 오피셜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이건 재무적인 컨셉이 아니라 미법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회계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충분한 지식을 갖춘 객관적인 관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는 몰라서 이랬습니다라는 거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루던트 오피셜이라는 수준까지 해서
굉장히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평가하는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회계 관리자로 임명되신 분들은 최소 3년 정도 돼야지 스스로 판단하고 거기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일을 계속 하셔야지 그러한 지식들이 쌓이면서 프루던트 오피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부회계 관리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낯선 환경과 모르는 용어들 때문에 곤란하시겠지만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은 점점 프루던트 오피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게 멀리서 이제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밀양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지방에서도 올라온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과거에 2시간에 할 때는 뒤에 거를 그냥 빨리 해서 많은 것을 커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적인 면은 하루를 일단 비고 이거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컨설팅을 컨설팅을 받거나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설계평가 얘기하셨을 때 네. 변화 관리만 적절하게 하고 있으면은 매년 따로 설계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막상 감사인들이 나중에 나와서 감사를 하다 보면은 설계평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제가 그거를 이게 이게 B 세트면은 이게 모범 저거거든요. 모범 기준. 모범 기준의 47번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최초의 설계가 적정하고 변화 관리가 잘 돼 있고 뒤에 단서가 뭐냐면 사업에 커다란 변화가 없을 때 그때는 사실은 설계 평가 안 해도 돼요. 모범 기준에 의하면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네. 안 했는데 네. 나중에 기말에 또 감사하다 보면 갑자기 그렇죠. 요구를 네.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변화 관리가 미흡해서 그런 결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았는데 우리가 뭐 변화 관리가 우리 스스로 주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변화 관리도 잘 돼 있고 설계도 적정하게 돼 있고 사업에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변화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그럼 통지는 왜 변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화 관리가 어떤 게 있었고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통제의 베이스라인을 걸쳐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사이에 통제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통제의 변화가 있었다면은 그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위험이 어떤 내적 외적 변화에 의해서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앞뒤로 다 해가지고 이런 관리들이 잘 돼 있나를 갖다가 증명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예 손 놓고 있으면은 통제 변화도 없고 위험도 없지만은 이 통제를 수정하고 했으면 그게 왜 수정됐는지 뭐 이렇게 하고 어떤 평가를 했으니까 통제가 수정될 거고 그래서 통제 그 설계 평가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중간 평가할 때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죠. 근데 모범 기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 예. 실무적으로 변화 관리가 완벽하게 돼 있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변화 관리가 완벽하게 하지 안 돼 있다라는 거는 그 변화를 놓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양식화 시켜가지고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계평가할 때 설계평가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계평가 그렇죠. 디자인 팩터라는 게 어떤 것들이 고려돼 가지고 설계가 됐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서화가 힘들고 설계평가할 때는 사실 그게 잘 돼 있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변화 관리는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좀 오늘 그냥 중요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내부 통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이론적인 기반이 저희 시스템에 깔려 있으니까 오늘 들으시는 것이 내일 들으시는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컨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런 교육이지만 아마 이렇게 여기 레퍼런스 제가 붙여놓은 것들 찾아가면서 읽으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개념 체계가 아마 읽으시면은 이제는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저도 그것을 맨 처음에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과거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외국 교과서도 갔다가 시스템 만들기 전에 보고 해가지고 이론을 갖다가 이해하고 시스템을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그러니까 100%를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큰 흐름은 요 3-4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교육은 이걸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